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시기를 이용해서 전자책 EPUB 파일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로 사용할 컴퓨터는 맥북이고요. PC를 통해서도 시길로 전자책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를 활용하든 제작하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다만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이런 과정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프로그램 설치랄지 뭐 그런 것들이죠. 나머지 제작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길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해서 메뉴 화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 창을 띄워야겠죠. 구글에 이제 접속을 하시고요. 구글에서 시길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길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램이라 언제든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책을 제작함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길을 검색해서 시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IGIL 그래서 시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GitHub 사이트에 있는 릴리스 시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이제 시길 2.3 해서 가장 최신 버전이 가장 위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2.3 버전에 대한 여러가지 어떤 설명들이 지금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assets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파일들을 이곳에 지금 모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아진 파일들을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는 이제 그 전 버전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버전은 뭐 어떤 걸 깔아도 큰 차이는 없지만 세세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2점대도 괜찮고 1점대도 괜찮습니다. 전자책 제작을 할 때 크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전 버전을 활용하셔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이제 PC 사양에 따라서 최신 버전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OS 버전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2.3 버전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2.3 버전으로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assets 해가지고 여기 쭉 있는데 PC용 설치 파일은 여기 있는 윈도우즈 x64 setup 실행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이 바로 PC용 윈도우 사용자를 위한 설치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키시면 일반적인 우리가 프로그램 설치할 때처럼 설치 창이 뜨고 거기에 이제 동의 계속 진행하는 방식으로 PC에 설치가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와 같이 매cin토시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맥이라고 써있는 이 파일들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압축 파일이죠. 압축 파일인데 매cin토시 역시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기 컴퓨터에 맞는 해당되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ARM64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자,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하면 압축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자, 압축이 해제가 됐고요. 지금 시길 응용 프로그램이 이렇게 아이콘과 함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다운로드 폴더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모여있는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가져다 놓기로 할게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응용 프로그램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에 이렇게 시길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아이콘을 자주 쓰기 때문에 항상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실행하는 것보다는 내 독에다가 드래그를 해놓고 이제 독에서 실행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드래그를 해서 독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고요. PC 사용자 같은 경우는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셋업 파일을 클릭해서 동의하시고 다음 계속 눌러서 설치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열기를 누르시면 되겠죠. 첫 화면이 실행이 돼서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혹시 내 PC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내 PC와 잘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페이지에서 몇 가지 메뉴와 이런 구성들을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체 화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에 HTML 코드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왼쪽에는 책 탐색기 해가지고 폴더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미리 보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작업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창을 지금 띄워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리 보기 창은 작업을 할 때마다 바로바로 작업 상황이 옆에 뜨기 때문에 내가 입력하는 어떤 코드나 편집 작업들이 어떻게 실제로 보여지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편리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옆에 오른쪽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리 보기는 말 그대로 실제로 우리가 전자책을 제작했을 때 그 전자책을 열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 그대로 여기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보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이제 찾기가 있는데요. 이 찾기는 우리가 검색하는 단어나 어떤 표현들을 검색할 때 찾아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F, 우리가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쓰는 단축키 있죠. 찾기가 있는데 컨트롤 F, 그리고 메뉴에도 검색에 이렇게 찾기 바꾸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더 보니까 여기에 탭이 있는데 지금 미리 보기로 돼 있어요. 근데 왼쪽에 보니까 차례라고 있는데 차례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책의 차례가 나오게 돼요. 차례와 미리 보기가 이렇게 클릭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에 있는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크기를 좀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바와 플러스 마이너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 적당한 크기로 글꼴을 크기를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상단에 있는 메뉴를 주요 메뉴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킨토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단에 시길이라고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설정입니다. 설정을 누르시면 이제 이 시길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환경을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설정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기본 설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고요. 이 창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 설정, 그리고 단축키, 그리고 언어, 그 다음에 맨 아래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자주 쓰는 플러그인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있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모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 보이고 있는 이 창이나 어떤 글꼴이나 이런 것들의 색상 혹은 글꼴의 크기, 아까 여기 바에서도 우리가 크기를 줄이고 했었는데 그런 보여지는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그 창의
어떤 모양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글꼴 크기를 키우셔도 되겠고요. 혹은 뭐 폰트를 바꾸셔도 되고요. 실제로 전자책 제작할 때는 이런 폰트나 글꼴들이 실제로 반영되진 않겠죠. 당연히 이건 그냥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책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들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글자들의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본값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설정에 가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새 이퍼 파일 만들기에서 버전 2와 버전 3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전 2와 이 버전 3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전자책 제작할 때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파일이 이제 이퍼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퍼 파일인데, 이퍼 파일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EPUB 2.0 버전이 있고 EPUB 3.0 버전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제작하게 될 EPUB 파일은 EPUB 2.0 버전이라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새 파일을 이제 띄웠을 때 항상 기본적으로 EPUB 2.0 버전 세팅이 되게끔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매번 새롭게 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새 파일을 새 창을 띄울 때 EPUB 3.0 버전에 맞게끔 또 기본 값들이 다 설정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바꾸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EPUB 2.0 버전을 띄울 수 있게끔 버전 2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이제 선호하는 외부 XHTML 편집기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부 HTML 편집기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계일 프로그램에서는 이 내부적으로는 어떤 텍스트를 수정하거나 할 때 일반 워드 프로그램처럼, 워드나 한글 문서 편집 프로그램처럼 직접 타이핑을 해서 제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코드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걸 좀 더 편리하게 우리가 워드 프로그램처럼 편집을 할 수 있게끔 외부 편집기를 가져다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부 편집기를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외부 편집기를 이 시길에서 같이 띄워놓고 연동을 시켜서 작업한 결과를 바로바로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려보면 이제 키보드 단축키가 있고요. 키보드 단축키는 지금 기본값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뭐 단축키들이 쭉 있는데, 혹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 단축키가 궁금하시면 뭐 여기에 가서 확인하셔도 좋겠고요. 내가 바꿀 수도 있고요. 혹은 새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게 이 클립이라는 건데, 이 클립은 전자책 제작을 할 때 자주 쓰는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아도 이 클립을 이용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코드가 반영되는 형태로 보여지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제 클립인데요. 이 클립을 사용할 때 단축키를 지정을 해 놓으면 인디자인이나 이런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처럼 본문을 보면서 그때그때 단축키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속성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축키를 지정해서 내가 어떤 속성을 화면을 보면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게 되는 메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클립을 다룰 때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언어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한국어로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처음 설치하신 분들 중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메뉴랑 다 모든 게 다 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이거는 간단하게 아까 그 설정에서, 자, 두 번째죠. 설정 들어가서 이 언어 부분을 지금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로, 코리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랭귀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길 프로그램 내에서 주로 쓰게 되는 언어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영어보다는 한글이 편하기 때문에 한글로 보여지게끔 지금 한국어로 설정을 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메타데이터 관련 언어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책을 제작할 때 해당되는 언어가 있잖아요. 뭐 한국어로 된 책을 제작할 수도 있고, 영어로 된 책을 제작할 수도 있고요. 또 일본어로 된 책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된 책은 주로 이제 한국 내에서 유통이 될 거고요. 영어로 제작된 책은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 이제 이제 유통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일본어로 된 책은 일본에서 주로 유통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해당 유통되는 국가에 맞는 언어를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둬야 나중에 책을 제작할 때 매번 한국어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새 창을 띄울 때마다 항상 한국어로 기본 설정이 돼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로 제작하는 전자책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국어로 된 책이기 때문에 코리안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코리안으로 설정.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시길 프로그램을 종료시켰다가 종료, 새로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메뉴도 바뀌고 이런 부분도 한글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언어도 지금 한국어로 지금 변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언어 관련 부분은 여기 콘텐트.opf 파일에 보시면 여기에 랭귀지 해가지고 KO 한국어 코리안으로 지금 설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항상 새 창을 띄울 때마다 새로운 책 작업을 위해서 새 창을 띄울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본값으로 한국어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이 파일을 수정하지 않아도 항상 한국어로 된 책을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로 된 일본에서 유통할 책인데 기본 언어를 영어로 설정해 놓거나 혹은 한국어로 설정을 해 놓으면 그 파일에는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통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용 기본 언어가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일본에서 유통할 책을 일본어로 제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메타데이터용 기본 언어를 당연히 일본어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메타데이터용 기본 언어를 잘 신경 쓰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 책을 제작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맨 아래 플러그인. 이 플러그인은 이 시길 프로그램을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쓰고 싶을 때 어떤 기능들을 외부 기능을 가져다가 쓰고 싶을 때 플러그인을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플러그인 추가 메뉴를 통해서 이 시길에다가 플러그인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추가를 하면 그 해당되는 플러그인을 실행을 하면 그 플러그인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적합성 검사 플러그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플러그인인 적합성 검사 플러그인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적합성 검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자책 제작을 다 끝내고 나서 이 전자책 파일이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된 이 코드들이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이제 검증해주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검증을 했을 때 이제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이 파일 자체에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통하는 곳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해서 이제 실제로 유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합성 검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오류가 생기거나 버그가 있으면 그 버그를 찾아가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까지 수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완성된 파일을 유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EPUB 체크라는 플러그인을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문으로 EPUB 체크 플러그인까지 써보도록 할게요. EPUB 체크 플러그인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 쭉 결과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들어갈 부분은 이 두 번째에 있는 mobilelead.com에 있는 EPUB 체크 플러그인 for 시길 이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쭉 자, 이렇게 쭉 설명들이 있고요.
더 계속 내리면 맨 아래 첨부 파일로 EPUB 체크 0.4.71 버전이 이렇게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링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야 될 플러그인이 바로 이 파일이죠. 플러그인들은 이 압축 파일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zip 파일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데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뭐 간혹 압축을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압축을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 플러그인들은 압축 파일 자체가 하나의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았고요. 자, EPUB 체크 zip 파일로 이렇게 플러그인을 하나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 파일을 주로 사용하는 어떤 문서나 어떤 보관함에다가 잘 보관을 하시고요. 저는 시길 플러그인이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자 구분하기 편하게끔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가 받은 플러그인을 놓은 장소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길로 가서 자, 시길로 와서요. 자,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 설정에 들어가서 맨 아래에 있는 이 플러그인, 자,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플러그인이라고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플러그인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똑같은 화면이에요. 똑같은 화면인데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끔 따로 메뉴가 따로 구분돼서 밖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플러그인 추가를 누르시면 되겠어요. 오른쪽에 플러그인 추가. 제가 지금 하는 내용들은 PC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니까요. 윈도우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플러그인 추가를 통해서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플러그인을 모아놓기로 했던 이 폴더에다가 폴더를 찾아가시면 각자 다운로드 받은 플러그인 파일이 있는 폴더를 찾아가시면 그곳에 이렇게 이제 파일이 있겠죠. 그러면 이 파일을, 이 압축 파일을 그대로 열기 누르시면, 자, 누르면 이렇게 플러그인에서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새로 하나 뭔가가 생기면서 지금 EPUB 체크라는 버전이 지금 이렇게 되는 이 플러그인이 하나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추가가 끝났으니까요.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어요. 확인. 자, 이제 추가를 했으니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해야겠죠. 자,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플러그인, 아까 조금 전에 들어갔던 이 플러그인 메뉴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는 플러그인 관리만 있었는데 지금 아래에 뭔가 하나 더 생기면서 적합성 검사라는 메뉴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리고 보니까 EPUB 체크라는 조금 전에 설치했던 플러그인의 이름이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플러그인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플러그인 실행이 되면서 뭔가 업데이트도 되고 있고요. 자, 유효성 검사 결과 해가지고 창이 하나 뜨면서 메시지로 아무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떴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뭔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뭐 따로 오류가 생길 건 없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떤 코드가 뭔가 잘못되어 있거나 뭔가가 빠졌거나 뭔가 꼬여 있거나 했을 때는 여기 메시지 창에 해당되는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쭉 뜨게 돼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문서에 찾아가서 해당되는 줄로 찾아가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 다시 적합성 검사를 통해서
잘 맞게 수정이 됐는지 이상이 없는지 또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까지, 아무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나올 때까지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업이 다 끝났을 때 이 메시지를 봤다면 이제 유통할 수 있는 단계로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작업의 끝에는 이렇게 플러그인으로 적합성 검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실습을 하실 때 자세하게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플러그인까지 설치를 해봤고요. 혹시나 플러그인 설치를 했는데 실행해보니까 뭐 에러가 난다, 뭐 이러신 분들, 실패했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설치했던 사이트에 가서 아까 이 mobilelead.com에 보시면 위에 이제 가다 보면 중간쯤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 혹시 이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자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이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패가 뜨신 분들은 자바를 꼭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이 오라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나오죠. 그래서 다운로드 자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내 컴퓨터에 맞는 다운로드 페이지가 뜨고요. 저는 지금 맥이기 때문에 이제 맥을 위한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가 떴죠.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죠. 자, 자바 설치까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기를 실행해 보시면 플러그인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메뉴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제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 설정에 대해서 플러그인까지 알아봤고요. 추가로 여기 맨 아래에 기본 설정 위치 열기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 시길이 설치되어 있는 그 폴더가 이렇게 뜨게 돼요. 시길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가 이제 기본 폴더가 이게 뜨게 되는데, 혹시나 나중에 뭔가 파일들을 가지고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기본 설정 위치 열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뭘 이렇게 크게 수정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간혹가다 필요한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플러그인스 해가지고 조금 전에 설치했던 EPUB 체크가 지금 여기 이렇게 플러그인 폴더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플러그인 마찬가지로 다른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여기에 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이런 폴더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시기를 끝낼 때 맥 사용자 같은 경우는 간혹 맥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 시기를 끈다고 끄는데 여기 이제 X자를 눌러서 X자만 누르면 시길이 종료된 걸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시길은 종료된 게 아니라 그냥 시길에 있는 하나의 창만 지금 꺼진 상태예요. 시길은 여전히 지금 여기에 실행 중이죠. 시길은 여전히 실행 중이기 때문에 시길을 끝내고자 한다면 여기 시길 끝내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걸 누르셔야지 완전하게 시길이 종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길뿐만이 아니라 매킨토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다시 시길을 실행을 시키고요. 자, 시길 옆에 있는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있는 파일은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파일을 열거나 여러가지 파일들을 추가하거나 혹은 저장하거나 인쇄하거나 그런 메뉴들이 지금 여기에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저장이겠죠. 중간에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비슷하게 컨트롤 S니까요. 컨트롤 X, 맥에서는 커맨드 S, 세이브를 누르시면 커맨드 S를 누르시면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도중에 중요한 작업이 끝났으면 항상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중간에 아깝게 파일이 날아가는 걸 미리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의미로 저장은 이제 파일 이름을 기존에 있는 이름이랑 다른 이름을 저장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세로는 말 그대로 새 창을 하나 더 띄우는 겁니다. 새로운 창이 하나 더 떴죠. 두 개가 됐습니다. PC에서는 아마 새로운 창이 뜨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창이 닫히고 새로운 창이 열릴 텐데, 맥에서는 이렇게 기존 창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창이 추가로 열리는 이런 식으로 새 창이 열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 편집을 볼게요. 편집을 보시면 뭐 되돌리기, 다시 실행 뭐 이런 것들 있죠. 되돌리기는 커맨드 Z, 그래서 조금 전에 눌렀던 조금 전에 타이핑하거나 어떤 실행을 했을 때 그 전 상태로 돌리는 것들이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 대소문자 변경이 있는데, 이 대소문자 변경은 영어책을 편집할 때 주로 쓰게 되는 건데, 우리는 한국어로 된 책이라서 뭐 자주 쓰진 않지만 이렇게 문자들을 한 번에 소문자로 바꾸거나 대문자로 바꾸거나 혹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영어를 편집할 때는 나름 유용한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분할하는 메뉴들이 있는데, 이 분할 메뉴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분할은 주로 하게 될 경우가 책의 장을 나눌 때, 책의 챕터를 나눌 때 주로 이제 분할 메뉴를 사용해서 챕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때 분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바로 현재 커서가 위치한 곳에서 나누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내가 나눌 부분들의 각 장에 이제 나눌 부분들에다가 표시를 하나씩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하나씩 남겨놔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그 표시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다 분할해주는 기능으로 쓰이는 게 바로 이 장 나누기 표시 분할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장을 나누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이 장 나누기 표시 분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 나누기 표시를 해야겠죠. 장 나누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쓰는 메뉴가 바로 여기 삽입에 있는 장 나누기 표시를 통해서 우리가 장 나누기를 얘를 누르면 한꺼번에 장이 다 나뉘는, 전부 다 나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파일을 추가로 어떤 이 문서에다가 우리가 만드는 전자책에다가 어떤 사진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미지 같은 거 있죠. 이미지 같은 것들 우리가 추가를 할 때 쓰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파일 메뉴. 파일 메뉴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이제 뜨게 되고요. 그 다음 ID 링크는 우리가 나중에 주석 작업할 때 주로 이제 ID와 링크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태그 닫기가 있는데, 이 태그 닫기도 굉장히 유용한 단축키예요. 그래서 커맨드 마침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코드를 입력할 때 이 코드를 입력하다 보면 닫는 태그를 이제 나중에 다 설명할 건데요. 이 닫는 태그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닫는 태그들을 일일이 타이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태그 닫기 단축키를 통해서 단축키만 누르면 바로 닫아준 태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단축키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클립도 있고요. 그 다음 서식 메뉴는 우리가 편집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진하게 하거나 기울이거나 밑줄치거나 혹은 문단을 이렇게 정렬하는 이런 메뉴들이 지금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검색은 제가 설명드렸던 아래에 있는 거, 이 검색창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검색을 누르시면 찾기 바꾸기 커맨드 F를 누르시면 아래에 이렇게 찾기 바꾸기에서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찾기 바꾸기는 나중에 EPUB 제작이 숙달이 되면 다양한 작업들을 이 찾기 바꾸기를 통해서 시간도 단축하고 더 정확도도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찾기 바꾸기도 나중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구 메뉴가 있어요. 이 도구 메뉴들은 우리가 책 작업할 때 주로 쓰는 메뉴들을 지금 모아놨는데요. 표지 추가는 말 그대로 책 표지를 추가할 때 이 메뉴를 통해서 책 표지를 추가를 하게 되고요. 메타데이터 편집기는 아까 제가 이 책 작업을 할 때는 그 해당되는 유통될 나라의 언어로 책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언어는 지금 한국어로 지금 제가 설정을 미리 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나오죠. 이제 이거는 따로 건드릴 필요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제목이랄지 어떤 뭐 저자랄지 혹은 ISBN 이런 것들
메타데이터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이제 입력할 수 있는 편집기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책을 이제 제작을 이제 끝냈을 때나 혹은 책을 제작하는 중간에 이런 메타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 책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메타데이터 편집기입니다. 그 다음 책에 차례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차례 만드는 이 차례 만들기도 있고요. 편집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주로 이 차례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가 책의 차례를 만들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간혹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들은 클립 편집기랄지 이제 단축키랑 같이 쓰는 이제 클립 편집기, 그리고 뭐 미사용 미디어 파일 삭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책을 제작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보기가 있고요. 보기에는 이렇게 창에 띄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체크를 해제하거나 혹은 다시 체크를 해서 창들을, 메뉴들을 띄울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확대 축소는 아까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랑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시길 기본 창에 지금 띄어져 있는 것들이죠. 책 탐색기 왼쪽에 있고 미리 보기 오른쪽에 있고요. 차례는 여기 탭으로 클릭을 하면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미리 보기가 사라졌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기에 들어가셔서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되겠고요. 지금 차례만 있죠. 미리 보기가 없어졌다면 여기서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해서 미리 보기를 오른쪽에 항상 띄워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위에 있는 이제 아이콘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편집에 해당되는, 주로 이 서식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아이콘으로 자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장도 이렇게 따로 나와서 이걸 누르면 저장이 되게 되겠죠. 또 열기도 있고요. 되돌리기도 있고, 메타데이터 편집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러그인이에요. 플러그인, 퍼즐 모양. 그 다음에 이제 서식 메뉴들이 이렇게 별도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콘들을 누르셔도 바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아이콘들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봐야 될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X 모양의, X는 아니고 자세히 보면 자하고 연필인데요. 이 X 모양의 이 아이콘, 이 아이콘이 뭐냐면 외부 HTML 편집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정하면 설명드리면서 텍스트 작업을 할 때 이제 외부 편집기를 불러와다가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외부 편집기를 하나 설정을 해서 그 편집기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C길에서 실제로 문서 편집을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부 편집기는 아까 이 설정에서 이 외부 편집기는 플러그인이 아니에요. 압축할 형태의 플러그인이 아니고 C길과 같은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C길을 설치하듯이 똑같이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설치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할 때는, 이 C길에서 실행을 할 때는 여기 외부 편집기 설정에다가 여기서 일반 설정에 있는 외부 편집기 설정에서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우리가 이 C길에서, 이 C길 프로그램에서 해당되는 외부 편집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편집기를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구글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에딧. 자, 페이지 에딧. 페이지 에딧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부 편집기 이름이 페이지 에딧이에요. 자, 검색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페이지 에딧으로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깃허브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C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장 최신 버전부터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 설치 파일들이 이렇게 쭉 목록화돼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컴퓨터에 해당되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맥을 쓰고 ARM64에 해당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2.2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할게요.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윈도우즈 셋업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아까 C기를 설치했던 거랑 동일하게 동의하시고 계속 누르시면 설치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설치 파일을 압축 파일이죠. 페이지 에딧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압축을 푸니까 아까 C길과 똑같이 이렇게 페이지 에딧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나 새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저는 응용 프로그램 모아놓은 곳에다가 드래그해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에 이렇게 페이지 에딧이 새로 들어와서 C길과 함께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로 C길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대로 설치까지 마쳤으면 C길의 외부 편집기 프로그램을 바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길 프로그램에서 C길 메뉴로 들어가세요. 설정, 두 번째 있는 설정을 누르시면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설정 중에서 이 모양 아래에 있는 일반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선호하는 외부 HTML 편집기 설정,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조금 전에 설치했던 페이지 에딧의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찾아보기를 통해서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 저는 응용 프로그램에 설치를 했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쭉 내려보면 여기 페이지 에딧 이렇게 있죠. 페이지 에딧.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내가 설치한 경로를 따라가셔서 페이지 에딧을 실행하는 실행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폴더에 들어가서 실행 파일이 있는 폴더에 들어가서 그 실행 파일을 지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실행이 되는 실행 파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어요. 오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니까 자, 응용 프로그램의 페이지 에딧 해서 이렇게 실행 파일의 경로가 이렇게 자동으로 지정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어요. 확인. 자, 확인을 해서 외부 편집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외부 편집기를 이 C길 화면에서 실행하는 방법은 자, 여기 X자 모양의 연필과 자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 에딧이 뜨면서 자, 실행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물음표를 누르셔서 보안 설정을 여시면 되겠어요. 보안 설정을 열어서 링크가 있죠.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보안 설정이 나와요. 그래서 쭉 아래로 내려보면 확인된 개발자가 아니라서 지금 차단했다고 나오는데 그래도 열겠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킬 때 입력했던 암호를 입력하시고요. 자,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확인.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열기. 자, 열기를 하니까 이렇게 페이지 에딧 해가지고 별도의 창이 뜨면서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에서 많이 보던 그런 창이 하나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워드 프로세서 하듯이 텍스트를 입력하고 편집할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두 줄을 입력했고요. 자, 두 줄을 입력했는데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죠. 코드에도 변화가 없고 미리 보기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자,
자, 이거를 우리가 C길에 지금 편집한 내용을 적용을 시키려면 저장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있죠. 세이브. 자, 이 아이콘, 이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되면서 동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실게요. 저장을 누르면 자, 이렇게 코드 보기 화면에도 뭔가 이제 텍스트와 함께 어떤 코드가 하나 들어온 것 같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화면에도 이렇게 텍스트가 제가 좀 전에 입력했던 텍스트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 에딧이라는 이 외부 편집 프로그램은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를 편집하거나 혹은 수정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본래 C길의 예전 버전에는 뭐 0점대 버전이나 이제 그런 거 혹시 이제 실행을 시켜 보시면 예전 버전에는 이렇게 코드 보기와 이런 텍스트 입력하는 화면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탭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텍스트도 수정하고 코드도 수정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기능이 이제 별도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이 페이지 에딧이라는 외부 편집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지금은 하고 있고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또 이런 것들이 또 편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빠져나온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외부 편집기까지 설정을 해서 텍스트까지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텍스트 작업을 하고 그 작업한 텍스트를 가지고 또 어떻게 꾸미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